안녕하세요. 이번 딥다이브 바로 시작하죠. 최근 상법 개정안, 특히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가 우리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, 이걸 좀 깊게 파보려고 합니다. 관련 보고서들도 좀 봤고요. 네,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요, 이 변화의 핵심이 뭔지, 또 긍정적인 면과 우려되는 면, 이걸 좀 균형 있게 보고 당신 같은 투자자에게 이게 진짜 뭘 의미하는지 알아보는 겁니다. 자, 그 배경부터 좀 짚어보죠. 오랫동안 우리 시장을 발목 잡는다고 했던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? 그렇죠. 그 원인 중 하나로 항상 이 기업 지배구조 문제가 나왔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항상 지적되던 부분이죠. 이번 개정안이 바로 이 부분을 좀 개선하려는 거다, 이렇게 보면 될까요? 네, 정확합니다.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역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인데요. 기존에는 그냥 회사였는데 이걸 회사 및 주주이익 보호로 명확하게 넓힌 거죠. 회사 및 주주이익 보호요? 네, 이게 상당히 큰 변화입니다. 왜냐하면 이전에는 어떤 결정이 회사 전체로 보면 이익인데 소액주주한테는 좀 불리해도 이걸 법적으로 따지기가 애매했거든요. 아하.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. 아, 그럼 이제 회사에 이득이 되더라도 뭐랄까 특정 주주, 특히 소액주주한테 손해가 가면 이사들이 책임을 질 수도 있다, 이런 건가요? 네, 이론상으로는 그렇습니다. 소액주주들이 자기이익에 반하는 회사 결정에 대해서 이사들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더 강해진 셈이죠. 이게 소액주주들한테는 구체적으로 어떤 힘이 될까요? 뭐 소송이라도 쉽게 할 수 있게 되나요? 물론 실제 소송까지 갈지는 좀 봐야겠지만요. 적어도 이사들이 예전보다는 주주 전체의 이익을 훨씬 더 많이 고려해야 하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는 건 분명합니다. 압박이 되는 거죠. 그렇군요. 그리고 또 중요한 변화가 있었죠. 그 감사위원 뽑을 때 대주주 의결권을 3%로 제한하는 3% 룰. 이게 더 강화됐고 네, 맞아요. 사회이사를 독립이사로 부르고 선임 비율도 14에서 13분의 1로 늘리고 전자주주총회에도 의무화됐고요. 이건 뭐 확실히 주주 친화적인 방향 같아 보이는데요. 그렇죠. 특히 그 3%를 강화는 소액주주들이 힘을 합치면 감사위원 선임에 있어서만큼은 대주주 영향력을 꽤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게 된다.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. 아, 연대하면 힘이 생기는군요. 네. 그리고 독립이사 비율 확대도 단순히 숫자만 늘린 게 아니라 이사회가 경영진을 좀 더 잘 감시하고 주주 전체 목소리를 균형 있게 담으라는 그런 제도적 압박인 셈이죠. 전자주총은 참여 문턱을 낮추는 거고요. 이런 변화들이 가져올 긍정적인 효과. 역시 주주가치 상승 기대감이 제일 클 것 같아요. 그쵸.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 같은 거 늘어날 거란 전망도 있고요. 네, 그게 가장 직접적으로 기대되는 부분입니다. 아무래도 기업들이 주주들 눈치를 더 보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주주 환원에 더 신경 쓸 가능성이 높죠. 또 지배구조가 투명해지면 외국인 투자자들 신뢰도 올라가고요. 이게 결국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로 이어질 수 있다.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. 아, 외국인 투자 유치. 네, 일부에서는 이런 변화가 PBR, 그러니까 주가 순자산 비율의 재평가, 릴레이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도 보고 있습니다. PBR 릴레이팅이요. 와, 지배구조 개선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. 그 연결고리가 좀 더 궁금한데요. 어떻게 그렇게 되는 거죠? 쉽게 말하면요. 지배구조 리스크가 줄면 투자자들이 그 기업에 대해서 요구하는 할인율, 그러니까 위험 프리미엄이 낮아지겠죠? 아, 위험이 줄어드니까. 네. 그리고 장기적으로 더 안정적인 이익을 낼 거라는 기대감이 생기고요. 이게 기업 가치 평가, 즉 밸류에이션에 좋게 작용해서 PBR 같은 지표가 개선될 수 있다는 그런 논리입니다. 물론 시장 상황이라 다른 변수도 많지만요. 듣고 보니 일리가 있네요. 하지만 이게 마냥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. 당장 기업들 쪽에서는 경영활동 위축될 거다, 이런 우려가 상당하던데요. 맞습니다. 그게 또 다른 큰 걱정거리죠. 이사들 책임이 너무 커지니까 소송 걱정 때문에 좀 과감한 결정을 못할 수도 있다, 뭐 이런 거죠. 네. 이사회가 혹시 모를 주주 대표 소송 같은 걸 너무 의식해서요. 성공 확률이 아주 높지 않으면 대규모 투자나 M&A, 신사업 진출 이런 좀 리스크 있는 결정들을 망설일 수 있다는 겁니다. 실제로 한 조사 보니까 기업 절반 가까이가 투자나 M&A 활동 줄어들 것 같다고 답했다면서요? 네, 그런 조사 결과도 있었죠. 이게 자칫하면 단기적인 주주이익이나 소송 피하는 데만 급급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. 게다가 이게 강화된 주주 권리가 뭐랄까 투기 자본이나 적대적 M&A 세력에게 악용될 소지는 없을까요?
좋은 취지가 좀 왜곡될 수도 있을 텐데요.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. 네. 특히 지분이 좀 분산된 기업들은 이런 공격에 더 취약해질 수 있다. 이런 지적도 있고요. 주주 행동주의를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단기 이익만 챙기라는 세력들한테 뭐랄까 좀 빌미를 줄 수도 있다는 거죠. 그렇죠. 그리고 늘어나는 주주 원원 요구, 또 소송 비용 증가 같은 이런 재무적인 부담도 기업한테는 현실적인 문제고요. 아직 논의 중인 것 같긴 한데 소액 주주들이 이사 뽑을 때 힘을 더 실어주는 집중투표제나 기업이 가진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방안, 이런 덧센 규제들도 계속 얘기가 나오더라고요. 네, 그런 추가적인 제도 변화 가능성도 시장에서는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. 자,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해 볼 때 당신에게 이 상법 개정안은 어떤 의미일까요? 분명한 건 한국 기업 지배구조에 정말 큰 변화를 가져올 시도라는 점, 이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. 주주 권리를 높여서 시장 투명성을 올리고 어쩌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벗어날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기업 경영에는 전에 없던 부담과 위험을 안겨주는 그야말로 양날의 검인 셈이죠. 네, 맞습니다. 결국 핵심은 그 강화된 주주 권익 보호와 기업의 어떤 장기적인 혁신, 또 성장 동력 확보, 이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점을 찾아가느냐, 이게 될 겁니다. 앞으로 법원의 구체적인 판결이나 기업들이 어떻게 적응해 나가는지 이걸 좀 지켜보는 게 중요하고요. 어떻게 보면 이건 한국 자본시장이 글로벌 기준에 맞춰서 한 단계 더 성숙해가는 과정에서 겪는 일종의 성장통일 수도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당신께서 한번 곱씹어 볼 질문을 던져봅니다. 만약에요, 기업들이 소송 같은 법적 압박 때문에 단기적인 주주 이익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정말 강해진다면 단기 주가에는 좋을 수도 있겠죠. 그런데 과연 미래를 위한 장기 투자나 혁신적인 도전은 계속될 수 있을까요? 이 균형점을 어떻게 찾아야 할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